보다, 듣다, 찍다. 명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170여 점의 주옥 같은 고흐 작품을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도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 노력하면 그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천재 화가, 비운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무기력함과 조급함 그리고 희망과 절망을 넘나드는 감정은 고흐에게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었나 봅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게을러지고 잘 참다가도 욱하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의 하루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쟁취하는 사람의 비결은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굴곡진 우리 삶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2018년 11월 20일 와우팟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언기레기 연합의 창시자, 효시, 정신, 령,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기자 그리고 박명원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박명원 기자는 그걸 쓰니까 더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쓰는 거죠? 김남균 기자는 들어오자마자 스튜디오에 이게 있으니까 오늘 꼭 이걸 쓰고 방송하자고 자발적으로. 원래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반고흐를 사랑하는 남자, 네, 충북인 뉴스의 팔랑귀 기자, 김남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캐릭터 이름이 팔랑귀예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제 별명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팔랑귀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 네. 여기에서 이런 소리 나오면 막 쏠리고 네. 저쪽에서 나도 이런 소리가 써야지. 나오면 막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기자들의 귀는 팔랑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 딱 우리하고 어울리는 네. 이 모자가 나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언기레기 연합 말고 네. 팔랑귀 기자 연합 이렇게 해서 이것도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 하는 거 동영상 찍나? 아니, 왜냐하면 계속 이거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네. 설마 찍겠어요. 우리끼리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왼귀하고 오른귀 가운데 자기가 알아서 올리기. 네. 자, 하나 둘 셋. 혼자 좌파구나. 왼귀가 올라갔어.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구령에 맞춰서 왼귀 올려, 오른귀 올려, 양귀 올려. 이거 재밌다. 아니, 제가 SNS 어디에서 눈동냥을 했는데 그 직원들 단합대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이걸 전체가 다 쓰고 누군가 그 동영상을 찍으니까 계속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회사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바깥에 누가 올까 무섭다. 밖에 문 잠궈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연말 들으셨죠? 반고흐는 그림을 떼놓고는 거의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여는 말로 했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이게 그냥 밋밋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택했느냐 하면 고흐만큼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가진 화가가 인류 역사에 또 몇 명이나 될까 싶을 정도고 하루라도 그림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거의 그냥 가슴앓이 생채기를 엄청 심하게 할 정도인데 이런 화가도 게을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와 고흐조차도 저러니까 내가 좀 게으른 것도 한편으로는 위안도 돼요. 네. 무슨 할 얘기가 있으신가 봐요. 입 모양이 지금. 네. 근데 이제 반고흐 전시회를 하면서 저는 네. 이제 매일같이 이제 고흐의 그림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 거의 매일 가세요. 그 대농단지 거기. 네네네. 거기가 1층이던데 보니까. 네. 단층 건물이에요. 바깥에서 보면 네. 한 2층 정도의 이제 건물로 보이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단층 그 복대동. 네네 건물이고요. 네. 근데 이제 고흐의 삶을 보면 보통 이렇게 이제 정통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정 하나를 가지고 밀레의 그림을 갖다가 이제 흉내를 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모작이라고 하죠. 네. 따라 그리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스스로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야 많이 배웠다. 네, 많이 배웠어요. 늘었어요. 네. 어디 가서 사기는 못 치겠지만 네. 좀 많이 알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밀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도 그 병실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자그마한 정신병원에서 유일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는 바깥으로 난 작은 창 하나였었고 네. 그 작은 창 하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그동안 봐왔던 것들 기억을 떠올리면서 네. 끊임없이 그렸고 거기에서 우리 고흐의 가장 명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별이 빛나는 밤에 네. 이 그림이 이제 정신병동에서 나왔었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정말 감동적인 게 그 밀밭 위를 나는 까마귀라고 하는 네.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까마귀에 나는 장면 하나를 포착하기 위해서 권총을 쏘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밀밭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권총을 쏴서 이 까마귀가 날아가는 걸 보고 그걸 담아서 또 열정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일단 설에 의하면 그 까마귀를 날렸던 그 총을 네.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본인한테 예, 예. 그 총으로 쏴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예. 뭐 확정된 얘기는 아니니까. 예. 아니, 근데 다만, 예. 이런 자료를 다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 네, 그 행사장에 가면 이런 설명을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아. 네. 근데 하루 종일 그 해설해 주시는 분이 상주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시간대별로 하루 3회에서 5회까지 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시간대를 미리 알고 가면 더 좋겠구나. 네, 네. 11시, 2시, 4시 평일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그 토요일, 일요일에는 네. 여기에 이제 2회 더 추가해서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녀분들하고 같이 가도 이해할 정도 수준의 해설인가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그 주말만 되면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뭔가 어디 가까운 데로 다녀와야만 될 것 같은 의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가는 데가 뻔해요. 마트 그리고 가끔 영화관. 근데 요즘 영화관 가족 단위로 가면 뭐 한 8만 원?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8만 원, 10만 원? 와. 근데 이런 그 지금 김남근 기자 뒤쪽으로 화면을 지금 걸어놨어요. 근데 이런데 자녀들하고 같이 가면 이런 기억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 날 갔을 때 네. 이제 7살 된 아이가 그 저희들이 이제 굿즈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흐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제 포스터를 판매를 하는데 네. 아이가 이제 골라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어떤 그림을 골라왔냐고 물으니까 7살 아이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스테어리 나잇 노래를 할 줄 아냐? 라고 그냥 무심코 물었는데 네. 7살 아이가 네. 예, 하는 거예요. 스테어리 나잇 나잇. 하면서 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네. 이 노래를 알게 됐니? 그랬더니만 네. 우리 아빠가 네. 고흐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 때문에 알게 됐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오. 저는 아이돌이 부른 별이 빛나는 밤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다음에는 윤한기 씨 안 나온 게 다행이지. 이번 예. 전시회를 보면서 네. 고흐의 그림에 그 예수가 등장을 하고 예수의 12제자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가 나타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사이프레스라고 하는 나무예요. 그 예수가 그 십자가를 졌던 그 십자가의 그 나무가 나무. 이제 사이프레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고흐는 처음에는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계속 시험에 떨어져서 결국 목사가 되지 못했고 뭐 하는 우리 얘기하고 있는 중에 바깥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네. 거의 분위기가 식겁하는 분위기야. 아 그렇죠. 충북 지역 그 언론계 최고의 팔랑귀. 네. 이재표 기자인데 네. 안 들어오려고 할 것 같은데 이 염탐하러 모자로. 오신 거예요. 아. 네. 아니 뭐 우리 거 염탐할 게 뭐 있다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야, 언기레 기업의 이호 기자. 예. 아닙니다. 대부죠. 정신적 지주. 아니 그래도 네. 창시자는 존중받아야죠. 예. 아, 이재표 기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쩐 일이세요? 예. 저녁에 소주 마시다가 예. 예, 다음 주엔 꼭 와야 된다 해가지고. 아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 네네. 예. 아 여기 들어오면 모자를 무조건 다 써야 된대요. 잠깐 한번 써보세요. 잠깐만 쓰면 되는 거죠? 예,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 모자 쓰는 거거든요. 아 저는 오죽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쓰신 게 아니라 살짝 걸치시기만 한 아 것 그래요? 같은데. 예. 쓰죠 뭐. 예. 와우 팟을 위한 일인데 제가 이 정도 못 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끝을 잡고 누르시면 돼요. 예. 자 성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왼기나 오른기 가운데 하나만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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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좌빨이네. 네. 정태규 의원이 지적을 하셨어요. 어, 타락한 종북 좌파에 예. 청주에서 북쪽이 어디지? 예? 청주에서 북쪽이? 오창입니다. 오창 쪽. 예. 오창에서 살고 싶으세요? 우창에 살고 싶냐고요? 네. 아니요. 네. 그럼 종북은 아닌데? 아, 풍수주의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예. 오기 전에 저희들끼리 이거 하면서 놀았어요. 아, 예. 팔랑기래요 이게. 아, 네. 경기도 동부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자꾸 해보니까 재밌어 이거. 네, 재밌어요. 예. 근데 계속 쓰고 계셔야 돼 그거. 안 쓰면 그림이 이상해지니까. 예. 네, 맞아. 그런데 보니까 어제 또 터졌어요. 대전에 한 네. 유통업체인데 예. 그 이제 대표가 음. 골프채 셀파이프로 직원을 이제 폭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피부가 이제 괴사 상태까지 갔는데 수술이 좀만 늦었으면 두 다리를 절단해야 될 상황까지 갔었다고 하는 그런 또 일이 또 안타깝게도 벌어졌어요. 이 21세기에 진짜 이게 웬일일까? 우리 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스튜디오에 다 남자들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네. 뭐 단언코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 이재표 우리 이제 선배님이랑 일을 하면서 네. 맞거나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왜 굳이 그 얘기를 해서 한 번도 없습니다. 상기시켜요? 네. 그럼 막 꼬집고 이런 건 잘하나요? 아니 그러지도 않아요. 저는 비폭력주의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재표 기자는 그 주사가 좀 기분 좋으면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뽀뽀하고 그런다던데?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사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네. 앉은 자리에서 자요. 술을 드시다가 이렇게. 종치고 네, 좌우 비슷하네.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쓰러지거든요. 옆에 어,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 우리 이제 이재표 기자는 네.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네. 정자세를 유지하면서 네. 고개만 이렇게 이제 떨궈서 이렇게 잠을 전문용어로 자더라고요. 좌탈인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껏 겪어본 주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주사를 네. 가진 선배님이 있어요. 그분은 술만 취하면 지갑을 열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다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카드 사용이 일상화되지 않았던 아주 옛날에 그럼 이제
지갑에 현금도 좀 그 형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주는 것도 받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배님은 아주 상대를 기분 좋게 돈을 줘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와서 다 내놓으라고. 이게 우리 저 국회의원 분도 네. 또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음주 네. 이것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지적을 당하신 분이 있죠. 어. 그러니까 오늘 홍준표 대표가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올 연초였나요? 그 우리 이제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국당 내에서 이제 몇몇 의원들의 행태를 지적을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그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그 이제 회의가 본회의장에서 뭔가 어떤 좀 소란을 피웠던 의원이 계신데 아. 그게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실 거예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예전에 그 얘기 많이 회자되지 않았었나요? 네, 네. 네. 하여튼 뭐 술만 그 음주라든가 뭐 술이 음. 이야기 나오면 좀 불편해하실 국회의원 분이 한 분 계시죠. 근데 저희 그 진도는 언제 나가요? 아, 네. 그러면은 저기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우리 네. 그 고우가 네. 동생 태우에게 참 보냈던 고우 얘기하고 있었지. 예, 네. 예. 편지 마지막 구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뭐죠?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맨 끝 부분에 한 번 더. 예. 음. 네, 그 부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야겠다. 네. 예. 그 다음 멘트. 우리네 인생도. 네. 그 아,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 네. 우리네 여기. 삶도 굴곡진 삶도 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 번 더 들어가는 멘트 있잖아요. 제가요? 예. 예. 왜요 근데? 아니 네. 좀 해주세요. 참 오늘 주문 많네. 예.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게을러지고 잘 참다가도 욱하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의 하루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쟁취하는 사람의 비결은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네, 오늘 가져온 첫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시작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뒷골 당겨. 저 아저씨 그 구두 경고할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예. 뭐 선거구로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사용했었던 거예요, 맨날. 아 진짜? 예, 예. 그 노래를 컬러링으로 네. 예, 예. 박성신의 한 번만 더. 한 번 더 이렇게. 예. 그래서 잘못 들으면 이제 한 번 더로 들리는. 지난 그, 저기 그 예. 예. 한 얘기해. 번만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배치되는 말이죠. 한 번 더 하고 한 번만. 예. 예. 왜 굳이 그 얘기를?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네. 이제 지난 6.13 지방 그 청주시장 선거에서 네. 가장 크게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었던 부분들이 이슈 중에 하나가 네. 그 청주시 목련공원 화장장에서 시신훼손? 예, 그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음. 제기됐던 내용의 요지는 한범덕 시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0년도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소각 양을 그 하루에 그러니까 소각하는 이걸 늘리기 위해서 그 쇠꼬챙이를 이용해서 시신을 훼손해 가면서 그 이제 소각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이 양을 늘렸다. 이거에 대해서 한범덕 시장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 쟁점화되면서 뭐 신원관 그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었었고요. 예. 또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상대방 후보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그 한 시장의 어떤 이제 도덕성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공격했던 소재로 사용됐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예, 현직 이제 시장이에요. 예, 한범덕 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네, 명예훼손 혐의로 그 정음승려 그러니까 속명으로는 김기종 씨가 네, 네. 한 시장을 그때 고소했잖아요. 근데 네. 충북인 뉴스 보니까 그 취하했다고 하던데. 예. 예. 그때 이제 그 TV 토론에서 TV 방송 토론에서 이제 한범덕 상대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한 시장이 이제 해명을 했었던 겁니다. 네.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유포하는 사람은 그 예전에 이제 지난
2014년도 선거 당시에 자신의 혼외자서를 제기했다가 유포시키다가 처벌을 받은 정음 스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정음 스님을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그러니까 처벌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제기된 사실 무근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방송 토론에서 해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정음 스님이 이제 두 가지로 고소를 법적인 대응을 합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에 이제 그 허위 사실 유포 요걸로 해서 그 선관위에다가 네. 고발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본인이 처벌받을 사실 이걸 갖다가 공공연하게 유포를 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혐의가 없다 종결 처리를 하고 다만 공공연한 사실을 갖다가 적시해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잠깐. 근데 이 전후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남대없이 스님이 생뚱맞게 고소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이게 네. 정음 스님과 한범덕 시장의 관계는 네. 우선 2014년도에 정점을 찍었죠. 네. 정음 스님이 이제 혼외자서를 갖다가 이제 유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유포를 한 부분들이 있고 그때에도 혼외자설이 가장 큰 또 정치 쟁점화 됐었거든요. 예.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한 시장은 그걸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난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각인이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네. 그 선거 이후에 이제 한 시장이 정음 스님을 이제 고소를 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정음 스님이 이제 벌금형을 받았을 겁니다. 예. 법적인 처벌을 받았었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그 화장장 문제가 한 시장한테는 매우 아픈 구석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정음 스님이 본인에 대한 최대의 어떤 공격하고 있는 그 이제 사람 중에 하나였었고 되게 불편했겠죠. 예. 자, 그런데 14일 날 이제 그 검찰에 제가 이제 송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14일 날 한 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 조사를 받던 날 그날 공교롭게도 한 시장의 이제 그 측근 예. 핵심 측근 두 명이 이 정은 스님과 저녁 시간대에 모처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시장 집무실에서 금요일 날 네. 오전 8시 반에 이제 정은 스님과 한 시장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도대체 왜 만났을까? 검찰 조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그 척을 진 사이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만난 배경을 두고 말들이 이제 되게 많았어요. 예. 그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정은 스님이 검찰청에 본인이 제기했었던 명예훼손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 취하장을 접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떤 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뭐 이제 좀 이런 추측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난무를 했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 날 지역의 한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와요. 뭐냐면 그 한범덕 시장이 정음 스님에게 사과를 했고 예. 정음은 그 이제 고소 취하를 한 그 취하서에 보면 한범덕 시장이 본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취하를 했다라고 이런 보도가 이제 나왔던 거죠. 한범덕 시장 입장에서는 또 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청주시의 그 이제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분한테 도대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었더니만, 그러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먼저 정음 스님이 그 한범덕 시장한테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자리를 만들었었고 10분간 양측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정음 스님이 사과를 했다, 용서를 구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도된 기사와는 정반대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진실 공방으로 진행이 됐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정음 스님이 그 다른 기자들의 이제 전화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근데 이제 마침 저희들과 정음 스님이 그 통화가 돼서 전후 진실 관계를 물어봤더니 본인이 사과한 것이 맞다. 본인이 사과한 것이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혼외자서를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자기가 이제 성직자로서 자연법에는 그 양반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양반으로부터 자기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한시장에게 사과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화장장 그 시신 훼손 의혹권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적인 그 언론에 이제 보도되고 한 것에 대해서 계기는 아니지만 단초는 본인이 한 것이 맞다. 처음에 그런 화장장 시신 훼손 의혹과 그다음에 한범덕 시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서 총 3가지의 이 부분들을 확인해 달라고 민주당 충북도당에게 문건으로 제출을 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보도가 됐고 그렇게 이슈로 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단초를 제공한 부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사과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는 말을 이제 해명을 한 거죠. 근데 한 시장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사과를 하지 않았으면 왜 잊을만 하면 자꾸 들춰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음 스님이 저희한테 이제 전화 통화해서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예. 그 지난번 혼외자설 유포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이제 그 특정 기자에게 기사를 먼저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아 별로 재미없네요. 네. 당원인가요? 그 정음 스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기자 그 언론에 이제 낸 보도문에는 그 이제 고소장 민주당 예,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저는 거다. 사실 이 네. 문제를 그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 얘기 저도 이제 금시초문인 얘기들인데 세종뉴스의 네. 네. 대기자 아니요 네. 뭐 이재표 기자 네.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아 근데 그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당원으로 민주당 당원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참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들이 그 당원도 당원 자격 심사를 하고 이렇게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그 주요 시장 후보랑 그 이전 선거에서도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사람을 민주당은 왜 당원으로 받아줬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속명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럼 모르고 그러니까 당원 가입서에 아니면 민주당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네. 우리는 그런 비판도 아주 달가히 받는다. 제가 아는 민주당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제 민주당 폄하하는 거예요? 아니, 폄하가 아니라 예. 그 당이라는 게 그 당원을 그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네. 뭐 선거에서 그 유력한 어떤 그런 그 표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에 당에 뭐 해당 행위를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곧바로 받아주지 않는 게 그 뭐 관례거든요. 저는 근데 요 문제가 이제 좀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 그런 사실 의혹이 제기가 되면 사실은 충분한 파장이 있을 만한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언론들에 대해서 언론의 입장이라고 하면 정말로 진위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갖다가 취재하는 게 맞았잖아요. 단순하게 이런 주장이 나왔다더라 중계하는 태도보다 정말로 실체적 진실은 뭐였었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확인을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하는 했던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신을 갖다가 근무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있고 이 주장이 맞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거기에서 이제 근무했었던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했고 한 과정에서는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양측의 이제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언론이 좀 더 파고들고 검증을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공방만 중계돼서 보도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주요하게 최초로 제기했었던 본인이 이제 이야기했듯이 그분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가장 선거를 갖다가 흔들었었던 최대 쟁점 자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되게 우스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예.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는 언론에서는 제대로 검증해 봤는가? 아. 그때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했던 태도는 올바랐는가? 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첫 번째 꼭지는 미괄식이었네. 예. 그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자연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 그 혹시 시골 출신이시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어디 갔다가 방울토마토 있잖아요. 네, 방울토마토 재배를 하는 데서 그 농장주라고 하나? 그분이 따서 주시는 거예요. 네. 약 안 친 거니까 네. 드셔도 된다고. 그럼 먹었는데 별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건 맹세코. 네. 제가 웬만하면 맹세코라는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이제껏 먹어본 토마토 가운데 가장 맛있었어요. 그랬어요? 정말요? 박명훈 기자. 갑자기 토마토요? 이걸 봤었어야 빵 터지는데 귀로 박수를 쳤어. 그 박명훈 기자는 밭에서 뭐 이렇게 따가지고 직접 먹어본 적 있어요? 없죠. 도시에서만 컸으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야죠. 남의 거를 예. 설이요? 아니. 얘기를 전혀 안 듣고 우리- 있었구나. 네. 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밭에 있는 걸 그냥 손으로 따가면 네. 절도인데 네. 기구를 이용해서 자르거나 네. 퍼가잖아요. 네. 그럼 특수절도입니다. 실제로. 알고 싶지 않아. 근데 오이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사기 고추 아시잖아요. 네, 네. 오이고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 정도인데 거기에서 바로 따가지고 먹잖아요. 이 고추가 진짜 달아요. 근데 나중에 농사 짓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대. 왜냐하면 밭에서 뭐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포장 작업하고 이 마을 단위가 공동체로 꾸려지는 데는 그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따가지고 다음날 그 할머니들 어르신들 다 이제 모인 마을 회관 같은 데서 분류 작업하고 그럼 이제 또 상차해 가지고 하차하고 하면 보통 아무리 빨라도 하루에서 이틀 뒤에 받아 먹는다는 거죠, 도시인들이. 근데 그럼 식감이나 뭐나 그게 완전히 다르대요. 현장에서 밭에서 바로 따서 먹는 거하고. 그래서 광고를 해야 돼요. 토마토를 누가? 아니, 제주도 귤.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와우판 매거진 땅 파서 장사하나. 예. 근데 저희를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분들 가운데 잘 돼야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유기농귤. 근데 저는 유기농인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정말 제주 현지에서 사는 분에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예 안 쓰면 좋지만 감귤 농장이 대규모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무농약 유기농으로 하려고 했는데 옆 농장에 그 돌림병이나 이런 그 병충해가 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방어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있다고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이 귤이 와닿았던 게 귤 재고가 없어. 왜냐하면 주문을 하면 그제서야 딴대요. 노지귤이에요. 노지귤. 노지귤 아시죠? 우리 박 기자는 몰라요. 아니 길거리에서 있는 귤. 맞는 말이죠, 뭐. 그냥 노상 주차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예. 그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자연에서 이렇게 직접 키워낸 그런 귤인데 요게 요즘 귤들은 먹으면 너무 달아요. 달기만 하고 저는 어렸을 때는 오히려 새콤한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귤은 좀 그 처음에는 달고 좀 뒤에 그 새콤한 맛이 나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귤하고 딸기가 네. 옛날 먹기 맞다, 맛하고 딸기도 그렇다, 달라졌어요. 딸기도. 예, 딸기가 옛날 딸기는 단단했죠, 되게. 네, 맞아요. 예, 근데 요즘 딸기는 먹다 보면은 굉장히 커졌는데 뭐 공갈 속이- 딸기라는 속이 것도 있고. 비어 있는 예, 경우도 예. 많고 달죠. 옛날에는
딸기 그냥 못 먹었거든요. 네. 너무 저 신맛이 강해서. 그래서 설탕 뿌리기도 설탕 하고. 뿌려서 네. 딸기 먹었어요. 먹었고 귤도 그 제가 몇 년 전에 된 제 시집에도 그 귤에 관련된 시가 있는데 네. 그 어렸을 때 6살 정도 때 제가 귤을 먹게 됐어요. 어. 그때는 귤이 굉장히 귀했겠죠. 네. 어디선가 귤이 들어와서 먹었는데 네. 귤 그 알맹이 하나하나마다 다 네. 전부 다 씨가 있었어요. 맞아, 맞아. 네. 예전에는 그래서 씨가 있었다. 예, 알맹이 하나 먹을 때마다 씨를 다 이렇게 발라내가지고 네. 겨울에 그걸 심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싹이 났어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비닐을 갖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네. 이렇게 한 뼘 정도 크기로 네. 정말 한 나무 하나가 자랄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줬는데 네. 당연히 얼어 죽었죠. 그런 추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야, 보면 우리 이재표 기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 딸기는 아주 단단했고 요즘 귤은 물러 터지고 크기는 커졌는데 그 박명훈 기자를 보면 확실히 커요. 근데 물러 터졌어요. 비닐하우스 인간이야? 좀 되게 튼튼하고 꽉 차 있는 좋은 제품. 그리고 아까 이제 속이 비어 있다고 우리 이재표 기자가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 귤을 파시는 아 거죠? 지금 네. 네, 자료 화면 띄워놨잖아요. 저 귤이에요, 저 귤. 얼마인가요? 저 풋귤도 있네. 풋귤 저게 비싸. 풋귤이 뭐죠? 화면 조금 아래로 내려볼래요? 절이 내려가죠. 청귤. 예. 청귤로 알았는데 예. 이건 역시 제주에 사시는 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아, 청귤이라는 품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는 청귤 자체는 취급을 하는 농가가 지금은 거의 없대요. 그리고 그냥 풋귤을 그 시기에 맞춰서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부러 그때 딴대요. 일찍 따는 거네. 예.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풋귤이고 얘기가 또 옆으로 갔네. 네. 좌우지간. 낑깡은 다른 거죠? 오늘 뭐 청과 특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좀 새콤달콤해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 노지귤이라 그런지 그 뭐라고 하죠? 귤 껍질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던데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는 예쁜 것만 골라 찍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그죠? 예. 그 우리는 상품성 없는 걸 줬나? 제 후배가 예. 그 농사를 그냥 방치해 놓고 말씀하신 대로 주문 들어오면 따서 보내주는 후배가 있는데 예. 겉의 상태는 굉장히 그 좋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껍질이 맨질맨질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좀 그 생채 같은 게 있거나 뭐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얘기로는 그 정도가 돼야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귤차, 진피차, 귤 껍질로 차를 끓여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게 광나는 그런 귤들은 다 그 진피차를 끓여 먹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표 기자는 다음 주부터 그 기사 준비해서 오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좀 빈 구멍 같은 거 있으면 메꿔주는 역할. 야, 박학다 씨 가셔 역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안 하나를 합니다. 이 와우팟 저희가 오늘 방송하잖아요. 그럼 이제 인터넷에 띄울 거 아니에요. 네. 얼마 안 지나서 와우팟을 보시고 1등으로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전화번호 하나 말씀드릴 텐데 1등으로 문자 주시는 분은 귤 한 박스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제외예요. 박명훈 기자는 벌써부터 박명훈 기자의 어머님, 아버님도 제외고요. 설마 그렇게 하겠어? 들켰네요. 언 기레기 연합의 3호 기자인데. 자, 010 휴대전화 010 9049개 9040 2570번 9040에 2570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1등으로 문자 주시는 분 귤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등, 3등, 4등으로 보내신 분들은 무조건 사야 돼. 문자 하나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귤 한 박스라고 이렇게 왔는데 몇 킬로인지가 안 나와 있구나. 그럼요. 예. 뭐 예를 10kg. 들어 100g짜리도 있고
10kg. 10kg? 네, 25,000원. 10kg면 상당히 큰데. 네, 택배비 별도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 그럼 그래서- 정말 싼 거예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얼마 남지도 않는다던데. 예. 아 그리고 여러분이 현지에 이렇게 주문을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9049개 2570번 말씀드렸는데 주문을 하시면 보통 요즘은 2, 3일이면 다 와요 어디나. 근데 이 귤은 특이한 게 좀 더 걸릴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제주도 현지에 만약 비가 오면 말라야 돼. 나무까지 매달려 있으니까 그 젖은 걸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거죠. 저는 너무 싸가지고 네. 저 비행기라는 거 배 타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귤은 저는 일단 끌리는 게 농약을 뭐 아예 안 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농약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 이전에 비료를 봐야 돼. 근데 되게 우리는 비료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잖아요. 농사 이러니까 뭐 제가 농사를 좀 지어본 사람처럼 아니 들은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화학 비료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근데 이 귤 농장은 화학 비료 아예 제로. 그래서 이것도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에서도 이 산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신데 네. 한 분은 그 청주 법무법인 청주로의 오원근 변호사. 네. 그 다음에는 청주 노동인권센터의 조광복 노무사.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 이제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텃밭 농사이긴 하지만 그 생각보다 많이 져요. 그러니까 조광복 노무사는 밭이 이제 거의 한 1,000평 가량 되는데요. 그 미원인가 그쪽 거기에서 가는 이제 길에. 산무. 네. 근데 첫 번째 뭐가 없냐? 네. 농약이 없고 네.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석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를 쓰지 않는다라고 아. 하는 걸로 해서 네. 예,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조광복 농사는 복귀하셨던데요? 네네. 네. 자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새끼는 그 우리 본인이 둘다 새끼로 빠지셨군요. 이건 새끼리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광고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해 5월로 기억되는데 충북 뉴스가 그 단독 보도를